나라가 다시 빛을 되찾은 날, 우리는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하죠. 그 빛의 날을 맞이한 지 벌써 77주년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꽃다운 청춘이 하얗게 새어가는 시간으로 충분하죠. 자, 한 사람의 인생이 황혼기에 머무르기에 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광복을 위해 애쓴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에 대한 발굴은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죠.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야 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삶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는 집을 지어주기 위해 기부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잊혀진 독립운동가들과 후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죠. 오늘 경인방송 특집 라디오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어볼까 합니다. 자, 특집 라디오에서는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먼저 오늘 얘기를 나눠볼 게스트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여성사연구소 강옥엽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MZ세대 대표 송채은 최성우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도 좀 해봐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우를 하고 있는 송채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MZ 대표로 함께하게 된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그 공부도 좀 하고 그런 거겠죠? 네, 네.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았어요? 어때요? 네, 맞아요. 우리?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열심히 배우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코너는 우리 MZ세대 두 분이 마련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주인공에 대한 짧게 소개 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맡은 분은 김란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님들이십니다. 네, 저는 의친왕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코너는 우리 MZ세대 두 분이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란사. 1872년 9월 1일 평안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내 삶은 하지만 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란사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 결혼하면 남의 집 귀신이 될 여자에게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쉬운 선택이 아니었죠. 나는 딸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17살이나 많은 인천항의 감리서라는 통상 업무를 맡고 있던 고위 관리직인 남편 하상기의 아내로 말이죠. 1893년의 일이었습니다. 내 나이 21살이었으니 당시로서는 꽤나 늦은 나이였죠. 아내는 결혼 후에도 공부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화학당에 입학하고 싶어 했지만 조언을 막기 위해 제정했던 금원 학칙에 따라 거절당했습니다. 선생님, 내 인생은 한밤중처럼 이렇게 캄캄합니다. 나에게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들이 배우고 알아야 자식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결국 이화학당에 입학했고 낸시라는 세례명을 받은 뒤 란사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진짜 김란사의 시작이었죠. 여보, 나 유학을 가야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대조선인 일본 유학생 친목회에서 관비 유학생을 뽑는다지 않소. 더 많은 것을 배워와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바느질, 요리, 빨래만이 여성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도 더 많이 배우고 깨우쳐 나라의 보탬이 되고 조선이 독립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막을 수 없었죠. 나는 아내를 일본으로 다시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미국 유학은 저도 함께 가게 됐죠. 남편의 성을 따르는 미국의 관습을 따라 입국 신고서에 남편의 성을 쓰게 되면서 내 이름은 2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김란사도 하란사도 아닌 그저 란사. 나 자신으로 오롯해지길 원했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을 증명해냈습니다. 여보,
나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 오래 고생하더니 정말 잘 됐어.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성취를 이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아내의 꿈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화 학당의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됐죠. 신학교 여성들은 바느질, 요리, 빨래, 다림질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순정하지 않는다. 학교의 목적은 요리사나 간호원, 친모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친 신여성을 배출하는 것이다. 여자가 집안일이 아닌 세상일을 배우는 것에 세상의 시선은 참 냉담했습니다. 그럼에도 학당에서는 아내와 같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막는다고 해도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돼요. 아끼는 제자였던 관순이는 학교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3.1운동을 시작으로 아이들은 당당하게 독립운동가가 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관순이의 시신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 서대문 형무소에서 거부해왔습니다. 1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제자의 시신은 다행히도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싸늘하게 식어 내 품으로 돌아온 제자를 보며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제자의 죽음을 헛된 일로 만들지 않기 위해, 그 아이들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내가 가르친 것에 책임을 지기 위해 나의 삶을 불사르리라 결심했습니다. 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나의 소중한 동문 란사에게 세계의 평화를 위해 불란서에서 열강들의 회의가 열린다고 하오. 나는 일제에 묶인 몸, 믿을 것은 수많은 열사들을 키워낸 동문이자 스승인 당신밖에 없소. 열강에게 도움을 청해 주시오. 조국을 구해 주시오. 당신의 동문이자 벗 이강. 의친왕의 밀설받은 아내는 미국으로 향하려 했지만 임금님의 승하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북경으로 가서 다른 운동가들을 만나던 중 아내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의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 김란사의 이야기는 빛을 되찾은 조국에서 계속되겠죠. 부디 란사의 이야기가 아직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드라마 형식으로 김란사 열사의 얘기를 꾸며봤는데 어떠신지 강옥엽 박사님.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나 재밌고 흥미롭고 신기합니다. 우리 두 젊은 친구들은 저는 이 김란사 열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에 순응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여성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오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MZ세대 대표로 나오긴 했지만 진정한 MZ세대 그리고 깨어있는 신여성은 김란사 열사님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버님의 지원, 그 시대에 먼저 깨달은 그런 분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시대적인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 얘기들과 또 궁금증을 풀어보면서 얘기를 계속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옥엽 박사님, 네. 당시 여성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었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그게. 근대에 들어와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는데 그 확대되는 계기가 개신교가 전파가 되면서 그렇게 됩니다. 개신교가 네, 전파되면서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화 학당도 1886년에 미국 북감리교의 선교사였던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서울 정동 자택에서 한 명의 학생으로 수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인천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근대 여성 교육이 개신교 전파와 함께 일찍부터 사립학교 교육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1892년 영아 여학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다수의 여학생들이 이제 이화학당으로 진출을 하고요. 이후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혹은 교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난사의 경우에는 이제 좀 선구적이지만 이어서 계속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김난사 열사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 배경에도 하상기와 이제 결혼을 하니 여기 인천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을 거고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이하 학당의 문을 두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 학당에는 결혼한 여성들은 입학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귀혼 여성들은 이것은 사실 2003년에 가서 이제 우리 없어져요. 여기에 관계된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전에 우리가 전통시대 가졌던 이 사방등을 가지고 촛불을 켜고
당시 학당장이 프라이 학당장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신분을 밝힌 후에 내가 이제 그 등불을 확 꺼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어리둥절하는 이 학당장에게 우리나라의 깜깜하기가 이제 이 등불 끄진 것과 같아.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당장이 볼 때 그녀가 이 암흑의 조선 땅에서 어떤 선각자가 될 자질이 충분히 있겠다 생각하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게요. 김난사의 배움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화학당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이후에도 1896년에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에 이제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 문학사 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최초의 여성 학사 학위 취득자였고 첫 자비로 갔던 유학생이 됐던 거죠. 영어 이름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낸시였는데 이 세례명 낸시를 음력을 해서 난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남편의 성을 따서 하란사로 개명을 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2018년에 유족들이 요청을 했어요. 원래 성이 김씨였기 때문에 하란사라기보다는 김난사로 이제 정정해서 불러줘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맞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 인천항에서 독립운동과 배움에 대한 의지가 네. 정말 열기가 대단했구나. 그런 그럴 측면에서 수밖에 없었죠. 유관순 열사와 연계해서 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같은 동문이죠, 사실은 유관순이. 근데 네. 이제 제자인데 유관순은 이제 충청남도 공주에서 영명학당에서 수학을 하다가 1916년에 미국 여성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사에리시라는 한자리 이제 표현인데 사실은 앨리스 해퍼먼 샤프라는 그 선교사의 그 부인의 권유로 서울의 이화학당으로 3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네. 이제 뭐 집이 머니까 당연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 재학 중에 교내 학생들의 어떤 자치단체 이런 거 이제 가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문회라는 문학을 하는 어떤 동무들의 모임이에요, 사실은. 그런 버두자입니까? 예, 그게? 버두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김난사 선생이 이제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유관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죠. 네. 당시에 자기 돈을 들여서 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관비 유학생이라는 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음. 자비 유학생이라는 말은 좀 생소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더 공부를 네, 해왔는데요. 네, 잘했어요. 그래서 먼저 관비 유학생은 이제 조선 총독부와 만주국이 지원한 유학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 관비 유학생들은 현지에서 또 많은 고생들을 했다고 해요. 또 일제 인재 육성이라는 그런 목적성도 있었고요. 하지만 김란사 열사는 그 누구의 도움,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인 일제와 만주국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유학을 한 거죠. 김란사 열사 이전에도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한 한국인은 물론 많았지만 오로지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은 김란사 열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 유학 생활 중에 이 의친왕과도 이 동문으로 연을 맺었죠. 이 무엇보다 한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문학사 학사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도 저는 좀 신기해요. 네. 네. 뭐 당시 상황에 비춰봐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요즘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돌아와서 또 활약도 음. 상당히 멋지다는 표현보다는 네. 대단하다 싶은 게 네. 이화학당의 선생님이었다는 거 외에 어떤 활동을 네. 하셨다는 네. 거죠? 이화학당에서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경도 가르치고 또 기숙사의 사감 또 지금의 이제 교감 선생님 격인 총학사라는 걸 이제 역임하기도 했고요. 또 선교사로서도 역할도 했고요. 그다음에 고종의 통역도 맡았다고 합니다. 고종 후궁 중에 한 명인 은비, 은비와도 친분이 생겼고 그래서 숙명학원이나 진명학원을 개교할 때 그 영향을 많이 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자모회를 구성을 해서 가정의학 또 육아법 또 이런 것도 지도를 하고요. 여성들의 그 계몽을 위한 어떤 강연들을 많이 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여성들의 배움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그 유관순 열사와 만난 이문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이화학당의 이제 교감과 기숙사 사감을 이제 김난사 선생께서 맡으셨기 때문에 이 학당 안에 대학과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최초의 여성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문에도 지도교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가
늘 꺼진 등에 불을 켜라. 등불이 되라. 이 사회에 등불이 되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관순 열사에게도 영향을 크게 준 것 같아요. 네. 여성들을 위한 운동도 이제 하셨지만 독립을 위한 운동도 물론 꾸준히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자주 내항을 했다 보니 이 고국의 사정을 교포들에게 호소하고 또 후원금을 모아서 오르간을 사서 모교에 기증하기도 했고요. 이화학당에다가. 그다음에 고종과 은비의 어떤 국제 정세 또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자문을 해드렸어요. 잘 모르시니까. 1916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감리교 세계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해서 대한 독립을 세계에 호소를 했고 또 미국 교포들에게도 일본이 강제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린 과정과 독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당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독립운동가들과도 자주 접촉을 해서 도움을 주고 받았고요. 드디어는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나는 그 시기인데 파리 평화회의에 우리나라 여성 대표로 참석해서 이 여러 가지를 이제 호소를 하려고 했다가 일본 경찰이 이미 그걸 파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국으로 이제 먼저 망명을 하죠. 김난사 선생이 망명을 하는데 북경에 이제 우리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음식을 먹고 호텔 방에 들어왔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이게 습격을 받은 걸까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자료를 보게 되면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자객에 의해서 독살이 됐다는 설도 있고 네. 또 이 남편 하상기 감리가 사망 통지를 받고 북경호에 가서 이제 식체를 확인을 했더니 금괴 변에 있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금괴 변했다는 건 뭔가 이게 독약 같은 걸 이제 투여를 했다라는 거죠. 1919년에 사망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된 거네요. 예, 너무 안타깝네요. 예, 만 7살, 만 6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계신 동안 정말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 사망하신 이후의 얘기도 무슨 전설처럼 전해지는 얘기가 많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많았고 뭐 남성 독립운동가들 위주로 그리고 다이나믹한 이런 활동 총을 쏘거나 뭘 어떻게 쟁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다 보니 여성 운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그래서 1995년에 애국군장 애족장이 이제 추서가 됐고요. 2018년 4월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제 위패가 봉안이 되는 네.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지금 강 박사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지식, 연구 내용 이런 걸 널리 알리고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는 것을 아주 유명하신데 제자라든지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에 나간다. 그때 시절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시대 상황과 현실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독립운동이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마 저도 김난사처럼 나라의 등불이 되라고 격려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성훈 씨는 어떨 것 같아요? 뭘 망설여? 저 이렇게 박사님처럼 이렇게 선뜻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숨이 또 걸린 일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망설여지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김난사 열사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좋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선한 가르침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또 이런 생각이 또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좋은 영향력. 네. 채연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김난사 열사님 사실 성함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부끄러웠고 어떻게 이런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무지했었나 하는 반성을 많이 했고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유, 너무 기특한 말씀해 주시네. 난 여기 지금 국회 같으네. 인정당성이 아니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운동가들과는 달리 정보가 아무래도 많은 편은 아니겠죠. 아니죠. 최근에 이제 이 발간된 연구를 한번 보면 3.1 운동 100년이 넘는 이 현 시점에
여성 독립운동 서운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서운 등급도 역시 낮다라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니까 독립유공자 16,282명 중에 여성은 2.99%인 488명입니다. 네. 자, 이런 수치는 여성의 항일 독립운동 활동과 여기에 관련된 자료의 어떤 한계도 있고 또 여성의 어떤 기여 또 유공자로서의 대우나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탓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유공자 대다수의 남성이 국내는 물론 뭐 만주, 상해 또 미주 등지 해외를 넘나들면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는데 그 가족을 돌보고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내조를 했던 것이 바로 어머니요, 아내요, 며느리요, 딸이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 통계는 의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네. 자, 인천항에서 꿈을 키운 김난사 열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열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이름은 낙원. 사람들이 천국 같은 곳으로 부른다는 그 낙원과 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나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센징 주제 감히 황국을 모독해? 그런 아들을 낳았으니 너희도 죄인이다. 백범은 어디 갔나? 어디 갔는지 당장 말해! 1876년에 낳은 귀한 아들 백범 김구. 그 아들은 치아포 주막에서 일본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투옥됐다가 탈옥하게 되었죠. 나와 나의 남편은 부모라는 이유로 체포됐고 함께 옥고를 치렀습니다.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옥고로 남편이 죽고 우리는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아이의 뒷바라지는 멈출 수 없었죠. 그것이 어미 된 돌이었으니까요. 예, 구야.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고 가. 아들은 독립운동에 대해 모든 것을 투신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상해로 갑니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겼답니다. 거기에 가서 대한의 광복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어머니. 나도 데려가라. 너 혼자 거기에 보낼 순 없다. 나도 데려가거라. 거기에도 밥 해줄 사람은 필요하지 않겠니? 어머니, 나는 그렇게 식모이자 가정부를 자처하며 아들을 따라 상해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그 늦은 나이에 꿈을 꾸기 시작했죠. 여사님, 곧 생일이 다가오시네요. 선물로 저희가 어떤 것을 준비해 볼까요? 선물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저희들 잘 챙겨주시고 백범 선생님의 어머니시기도 한데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먹을 것은 내가 마련할 테니 돈으로 주세요. 돈이요? 대뜸 생일 선물로 돈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여사님. 내 생일 축하는 이 정도로 됐습니다. 이걸 가져가시오. 이건 권총 아닙니까? 그 돈으로 이 권총들을 사신 겁니까? 광복을 위해 애써 주시오. 어머니, 귀국하십시오. 이 먼 타향에서 고생하시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고된 생활을 어찌 계속하려고 이러십니까, 어머니? 아들의 마음은 잘 알았지만 나는 이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꿈을 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종아리 걷어라. 예? 당장 종아리 걷어라. 이건 민족의 매다. 나는 내 아들을, 임시정부 사람들을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키고 지원하며 애썼습니다. 내 몸이 움직이기 어려울 때까지 나는 그렇게 상해와 대한제국을 오가며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무래도 고령이셨다고니. 세상은 나를 김구의 어머니로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라면 날 이렇게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독립투사 곽낙원으로. 광낙원 열사 일대기를 짧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좀 전에 드라마는 어떻게 들었어요? 광낙원 열사님의 그 안타까움이 연기하면서 많이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저는. 생신 선물로 받은 그 돈으로 권총을 사서 독립을 위해 사용해라. 또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사실 그 권총이라는 게 그 시대에 얼마나 비싼 무기였겠어요. 네, 맞아요. 야, 광낙원 열사, 여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 독립운동가 김구의 어머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강락원 여사하고 김구 선생은 두 차례 인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모 보수를 위해 치아포에서 일본인을 살해하고 이제 인천 감리소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인천항에 있는 객주집에서 흐드렛 일을 하면서 이 아들 구명운동 또 면회로 그 사식을 넣어주면서 격려를 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후 김구가 독립운동 활동을 하는 중에 배고인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네. 그래서 경성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1914년경에 임시정부 시절에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아들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고요. 후일에 그 손자를 군관학교에 입학시키는 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 청년 20명을 돌보다가 중국 중경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49년도경에 경교장에다가 김구 선생이 계시면서 어머니의 그 모습을 똑 닮은 강락원 그 동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우리 인천 대공원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예, 그렇게 예, 보존돼 예. 있습니까? 예, 보존돼 있습니다. 1992년에 어. 건구군장 애국장이 이제 추서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늦게 추서가 된 거죠. 네. 이 광락원 여사님이 독립운동가라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지금 여러 차례 아드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활약이 맞습니다. 활약을 많이 하셨을 그렇습니다. 여성 운동에 관해서 항일 운동에 대해서 특히 자료가 좀 부족했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였죠. 남성 위주로 봤던 김구 선생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어머니는 좀 가려져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그 위대한 그 어머니가 계셨다. 네. 광락원 열사님 그러면 사후에는 어떠셨을까? 이제 1939년에 끝내 바라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향년 81세로 순국을 하셨습니다. 1992년 대한민국 건구군장 애국장이 이제 주소가 됐고 원래는 이제 중국에 안장이 됐다가 광복 후에 김구 선생이 오시면서 이제 조국으로 운구를 해왔죠. 네. 그랬다가 정릉 인근에다가 이제 이장을 했다가 이후에 다시 또 한번 그 개인 묘역으로 다시 이장을 합니다. 1999년에야 이제 국립대전현충원 예국지사 묘역에 안장이 됐어요. 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죠. 네. 하여튼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우고 독립운동가로 다시 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행보에서 우리는 어떤 여성의 모습을 시사해 볼 수 있을지도 잠깐 좀 짚어주시죠. 강 네. 박사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백범이 이제 생일 비용으로 주었던 돈을 독립군 자금 또는 이제 무기 비용으로 충당을 했고 이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그 사실이 이미 한 명의 여성 독립운동가였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네. 우리 어머니들이 이름이 지어졌다. 누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렸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머니 이름 많이 불러드리면 좋지 않을까. 어머니께 한마디씩 짧게 MZ세대는 어떻게 전하는지. 저희 어머니가 되게 예쁘세요. 언니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니라고 서영 언니 이따 그렇게 불러줄게. 아유 귀요미들. 어때? 네, 저희 이제 어머니 성함은 이제 진, 순자, 영자신데요. 네, 엄마 네 많이 사랑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김구 선생님이 강 박사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했던 백범 선생의 어떤 용기 그 강인한 정신이 상당히 자랑스럽다고 저도 생각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강락원 여사처럼 그렇게 뒷바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은 김난사, 광락원 열사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인천의 여성 독립 운동가들과 잊혀진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 꾸준히 이런 기회에 관심을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오겹 박사님 또 송채연, 최성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인방송과 함께하는 여성 독립 운동가 인천에서 말하다 1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누군가의 선생,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오롯하게 독립운동가였던 김난사 광락원 열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얘기는 아주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이런 열사들의 얘기를 더 깊게 자주 나눠주신다면
아마도 이들의 얘기는 더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